반갑습니다. 김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할 거는 저희 2017년도 하반기 공채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이 근무하시는 이야기가 위주였다면, 이제 지금부터의 내용은 금년도 저희 이번에 공채의 그 전 과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채용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또 오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이 시간의 최대 목적은 저희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채용 전형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 없이 아시고 미리 준비할 게 있다면 준비하고, 또 이제 더 신경 쓸 거 있으면 신경 쓰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그 잘못 알고 하시는 그 좀 헛된 노력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제가 먼저 지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내용 다 끝난 다음에는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가 생겨나서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성장을 해오게 되면 그 안에서 논의되는 어떤 인재상이나 이런 내용들은 절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모아지는 개념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특히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열정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글로벌이라는 개념, 창의적인 것,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 회사의 문화나 성장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동원의 시작은 뭐였죠? 원양어업이었죠. 그죠? 원양어업. 원양어업이라는 게 어땠을까요? 저 69년도에 원양어업을 하러, 참치를 잡으러 저 대서양, 태평양을 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 어떤 개념이 연상이, 어떤 상황이 연상이 됐어요? 되게 막 위험했을 거다, 되게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아까 그 CEO 특강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죽어도 아무 문제 제기 안 한다는 각서 쓰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5cm의 그 강판, 그 배를 말합니다. 그 밑에는 거의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그 당시에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양어업을 하는 데는 당연히 도전 정신이 필요했을 거고요. 또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열성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저희 인재상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 그 인재상에 들어온 개념이 여기에 창의하고 글로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전과 열성의 바탕 위에서 성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뭔가 글로벌 수준의 회사로 한 단계 성장하고자 하는 지금 단계에 와 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도전과 열성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 저희 인재상에 들어간 개념이 창의라든가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 인재상을 이해하는데 그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회사든 인재상에 표현된 그 내용들은 그 회사의 역사하고 또 조직 문화하고가 반영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동원그룹에서는 이제 인재 성장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 내용들은 저희 동원에 이제 처음 들어오셨을 때 그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직무 전문가 2단계에서는 이제 MBA 과정이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저희가 연세대학교랑도 서로 이렇게 조인을 해서 MBA 과정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그 그룹 내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역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경영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에서는 인재 성장을 위해서 많이 그 다른 회사랑 구별이 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독서 교육이 각 계층마다 다 있죠.
저희 그룹 내에서는 읽는 부분에 대한 걸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도 있고요. 또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그 신문, 종이 신문 많이 보시나요? 참고로 저희 애는 안 보더라고요. 주로 인터넷 저 핸드폰 갖고 들여다보던데 저희는 그 종이 신문 읽기 캠페인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사내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어떤 상식과 어떤 통찰력 이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도록 회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에 공채를 2번 합니다. 대개 5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공채는 주로 인턴 공채고요. 그 직무도 좀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업하고 생산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요게 이제 하반기 공채입니다. 하반기 공채 때는 거의 스텝부터 영업 생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요. 요번 채용의 일정은 지금 9월 26일부터 어제부터 지금 원서 접수 시작을 했습니다. 요번에 명절 연휴가 길죠, 그죠? 그래서 그 연휴 마지막 끝난 이후까지 저희가 서류 접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라든가 서류 전형이라든가 인적성 검사라든가 하는 채용 일정을 진행을 하는데 아마도 11월 초에 인적성 검사를 시작을 하면 대개 11월 말 정도에 전형 과정이 끝나는 그런 정도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은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온라인 지원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거기 안내하시는 대로 지원해 주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원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회사의 전형 절차는 먼저 여러분들이 접수를 이제 끝내주시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서류 전형을 1차로 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 통과자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11월 5일로 예정된 적성 검사를 와서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을 1차 면접, 2차 면접 2번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건 날짜를 달리 해가지고 1차 면접 통과자에 한해서 2차 면접을 참석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 통과자들은 그 채용 건강진단에 이상이 없을 때 채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각 단계별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그룹 공통의 인재 선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해 주신 그 자기소개서 또 입사 지원서를 저희가 볼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직무 관련된 경험이라든가 또는 학교 다니시면서 그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 전공에 대한 학점 그리고 뭐 외국어 성적 기타 많은 정보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사 지원서를 내시면서 그게 단지 뭐 A4 용지 한 2페이지 정도의 양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의외로 여러분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저희한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학점이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나요? 또는 외국어 공인 점수는 몇 점 이상 돼야지 거기다 쓰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점수가 몇 점이라고 해서 뭐 칼로 끊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적어주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저희 회사에 원서 접수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 지금 이 모습으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이 나는 3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학점보다는 나는 다른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든가 뭐 외국어를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로 저희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나 직무에 맞는 분들을 저희가 다음 단계에 전형해서 뵐 기회를 얻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사항 중에 그 지원서 작성하실 때는 요 DWBS라고 해서 동원 바이오 서베이 시스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인 경험에 대한 설문 형태의 그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다 쓰시고 나서 그 묻는 말에 그 마킹만 바로바로 하시면 크게 시간 안 걸리고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내용까지 다 입력이 돼야 여러분들의 입사 지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필기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통보는 되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전형이 끝나면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그 통보를 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인적성 검사 아니면 서류 전형 통과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이제 문자가 갈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 접속해서 합격 여부를 또는 그 합격하셨을 때는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 형태인지. 근데 인적성 검사가 대개 회사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라고 하면 주로 어떤 문장을 많이 주고 그 내용에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답변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인성검사도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직무적성 검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지원하는 그 직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 직무적성 검사는 대개 언어 영역 또는 뭐 수리 영역 정도의 형태로 주어지고요. 또 한 가지 형태가 이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을 묻는 그런 정도 세 가지 형태로 그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참고로 좀 전달을 해드릴 게 저희가 인적성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하면 그 인적성 검사 받으러 오신 분 중에 그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씩 들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에 이 동원그룹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 이름도 써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의아해요. 도대체 저 책을 만든 사람들은 어디서 우리 회사 인적성 검사 정보를 받아서 저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돈 받고 파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왔을 때 그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끝나고 그 책에서 많이 나왔더냐 아니면 그 책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디서 이 동원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팔더라도 그거 사지 마세요. 제가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건요, 미리 뭐 어떤 두꺼운 책 사서 막 여러 번 풀어본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꼭 필요하시면, 그리고 이전에 그런 검사 안 받아보셨으면 학교의 채용 그 취업정보실이나 아니면 요새 인터넷에서 그런 거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미리 한번 해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 받아보는 정도, 뭐 그런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적성 검사는 우리 영어 수학 시험 보는 뭐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세요. 에세이에 대해서. 회사들이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인적성 검사 하더니 이제 또 에세이 한다 그러고요. 또 뭐 면접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다대다 한다더니 또 뭐 이상한 것도 막 끼워서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자꾸 늘어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갔죠? 예, 저 에세이는 그 분량도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답안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논리적으로 쭉 서술하는 서술형 문제가 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를 보는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나갑니다. 시간도 대개 저희가 한 40분을, 저 모집 요강에는 1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40분 정도 드려도 그 시간 안에 대부분 다 채워서 내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평소에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시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 두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뭐 크게 작성하는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시험을 에세이의 그 답을 많이 못 하실 수 있어요. 위에는 본인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되게 못 쓰시는 부분은 없는데
어떤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나 떨어진 것 같아.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 부분은 사실 그날의 당락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날의 당락은 뭐가 중요한 거죠? 예, 인적성 검사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단지 저 에세이는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 보거나 이럴 때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목적도 있는 거니까 너무 그 답 항목 뭐 여러 개 못 썼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그럴 필요는 없음을 미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인적성 검사를 잘 마치셔서 여러분들이 통과가 되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그 합격 통보를 하면 그때는 1차 면접에 대한 일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주로 1차 면접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본사로 오셔야 돼요. 아마 인적성 검사는 서울 시내에 있는 뭐 대학교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로 오셔야 되는데 1차 면접부터는 이제 저희 본사 양지동에 있는 본사로 오셔야 되고요. 그 본사로 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회사 면접 형태는 그렇게 뭐 까다롭진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면접 형태가 뭐죠? 여러분들 보통 그 집단 면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다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5, 6명 정도가 한 조로 들어가고요. 면접관들도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면접을 보는 그런 정도의 형태로 질의응답식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그 질의응답식 그 집단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하는 게 여기 보시는 PT 면접입니다. PT 면접. PT 면접은요, 여러분들 한 조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6명이 한 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저희가 같은 주제로 그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드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발표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물론 그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한 정보는 순수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뭐 인터넷으로 조회해보고 검색해보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쪽지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 2분에서 3분 정도가량의 발표 준비를 같은 조건 하에서 각자 하도록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조회 분들이 다 이제 준비가 끝나면 면접장에 한 명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그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면접관들을 향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시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분에서 3분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조에 계신 분들이 다 한 명씩 들어가서 발표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끝번호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조의 분들이 다시 면접장 안으로 다 입장을 해서 이번에는 자리에 앉아서 그 면접관들하고 마주보고 질의응답식 면접을 하게 됩니다. 요게 1차 면접의 형태예요. 아시겠죠? 예.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외국어 면접에 대한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들 모집 요강 보시면은 외국어가 꼭 가능하다고 표현된 그런 모집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집 분야에서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집단 면접 시간에 영어로 묻고 영어로 대답하는 그런 게 좀 섞일 수가 있어요. 외국어 면접이라고 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외국어 면접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면접하는 와중에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면접은 주로 이제 직무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합니다. 이때 면접관들은 주로 그 실무 부서장급, 담당 임원이나 아니면은 팀장급의 면접관들이 참석을 할 거고요. 또 이 시간에는 선배 면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연령이나 이 그 차수가 가장 비슷한 대략 입사한 지 한 그 2년 차나 3년 차 되시는 그 선배 사원들이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같은 비슷한 연배로서 어떤 그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면접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그날 끝나고 귀가를 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 1차 면접에 통과되신 분들한테 다시 연락을 드릴 거고, 그때 이제 최종 경영진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경영진 면접은 면접 방식은 저희 1차에 했던 그 다대다의 집단 면접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면접관들이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저희 CEO 특강에서 말씀하셨죠. 저희 회장님께서 아직도 창업주가 아직도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스킨십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그거에 또 한 예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저희 대졸 공채 때 직접 면접을 보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크게 뭐 내부적인 어떤 그 변동 사항이 없으면 이번 공채도 2차 면접 때는 아마 저희 회장님하고 저희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는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저 대표이사하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경영진 면접이 이제 최종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면접에서 이제 통과하신 분들은 최종적으로 그 채용 건강 진단을 받을 거고요. 그 채용 건강 진단까지 문제가 없을 경우에 12월 중에 입문 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입문 교육 때부터 교육 참석, 그리고 나중에 1월 이후에 부서 배치 됐을 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셔야 돼요. 가능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한 번씩 그 12월이나 그 다음 해에 제가 학점이 뭐가 좀 약간 모자라다고 해요. 그래서 저 부득이 한 학기 더 다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안타깝지만 그분은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땐 채용 취소를 부득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졸업 예정자분들은 미리미리 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입문교육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교육 일정이 그 결정에 대해서 통보를 드리면 그 학교의 학상 일정이 덜 끝나서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부득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교수님들이 요새는 잘 안 봐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취업됐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게 오케이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레포트 대체, 뭐 시험 면제, 뭐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요새는 교수님들이 되게 막 좀 까다로우세요. 그래서 시험 봐야 돼, 뭐 이러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확인서 받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교육 중에 뭐 시험을 보고 오실 수 있도록 그건 해주니까 그런 거는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번 채용이 대졸 공채 사원을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달이 돼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면 그 자격 요건에 구비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글씨잖아요. 그죠? 항상 빨간 글씨는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모집 요강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글씨도 작고,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아니면 리플렛 다 받으셨죠? 거기 있는 모집 요강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집 요강에서 이제 입사 지원할 때 주의하실 거는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회사,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이제 대개의 경우에는 입사 지원하는 분야를 고를 때는 제일 먼저 직무를 고르시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지 이걸 고르실 텐데, 그걸 고르시면은 그 분야에 모집을 하는 회사가 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그 회사를 이제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1지망, 2지망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회사 안에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넘어서 F&B 영업에 지원을 1지망을 했는데 뭐 2지망을 홈푸드 식자재 영업으로 한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좀 유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담으로 이런 그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합격의 어떤 가능성, 통계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을 그 염두에 두고 직무를 고르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권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희 이 각 직무에 대한 분야의 정확한 경쟁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처음에 내셨을 때의 우리 서류 전형 가는 경쟁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부문이나 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지원서 잘 쓰고 뭔가 아까 얘기한 인적성 검사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보고 또
그 면접 연락 오면 그 면접 때 내가 어떠한 자료나 이런 걸 검토하고 가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갖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못한 걸 갖고 그 쓸데없이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무를 갖다가 선택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쩌면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선택했던 직무가요 상당한 그 분들에 대해서는 평생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그 정확하지도 않은 경쟁률 때문에 이 판단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쪽으로 그 직무는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후보군들이 몇 개 생겼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생각에도 아 그래도 이게 더 될 확률이 높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전공 제한이 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제한이 있는 부분은 가급적 그 전공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그 해당 전공 되는 분 위주로 저희도 뽑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2017년도에 그 하반기 공채에 대한 절차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 이외에 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 좀 재미없어요. 그죠? 여기에 써 있는 답변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인어학 성적 그 필수인가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 아까 얘기했죠? 모집 요강에 영어 뭐 아니면 외국어 가능한 분 이렇게 써놓은 거 외에는 반드시 공인어학 성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원을 뽑는다고 할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비슷해요. 근데 A가 외국어를 잘하고 B는 외국어를 잘 못해요. 누구를 뽑을까요? 비슷하다면 잘하는 사람 뽑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안 된다 그랬죠? 계열사 중복 지원은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적성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1차 면접이 있고요. 또 2차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받은 점수, 이때 받은 점수, 이때 받은 점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평가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한 단계가 지나가면 이전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평가자가 바뀌어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1차하고 2차의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면접 방식도 다 비슷한데 평가자, 면접관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앞에 거 점수가 뒤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통과만 되면 이전 건 잊고 다음 거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누적되지 않습니다. 돼 있죠? 예, 마찬가지고요. 다만 면접을 볼 때 그 입사 지원서에 써주신 내용들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면접의 어떤 요소가 됩니다. 제가 면접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에 쓴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이. 근데 제가 그런 내용을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여기 입사지원서에 그렇게 쓰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갸웃갸웃합니다. 이게 이분은 아직도 생각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면접관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뭔가 좀 이렇게 성의도 없어 보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팁을 하나 드리면 입사지원서를 제출을 하면 그 내용을 반드시 출력을 해서 제일 좋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여러 회사에 내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헷갈려요. 나중에는 이 회사에 내가 뭐라 그랬지? 그거 주의하세요. 온라인으로 하면 별 문제 없는데 가끔 우편으로 접수하는 데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입사지원서 바꿔서 넣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그건 두 군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 인적성 검사 그런 내용들, 그 자료들을 다 출력하고 갖고 계시다가 면접 오십시오 연락 오면 가시기 전에 분명히 그거 한번 다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읽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앞에 부분을 이렇게 면접의 자료로는 활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궁금한 게 아직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TSH 응시대상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지금 저기 1차 면접 때인가요? 네. 저기 응시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잠깐만요. 예. 저희가 모집하는 이 여러 직무 중에 여기 보시면 기획, 재경, 채권 요 분야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태셋 응시 대상이라는 게 이제 태셋 평가를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디까지 오셔야 되냐면 1차 면접 있죠, 아까. 인적성 검사 다음에 1차 면접 오실 거잖아요. 1차 면접 오시면 그날 면접 보시면서 그분들만 요 태셋 평가를 저희가 할 겁니다. 어떤 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태셋이라는 평가 아신다면서요? 그게 주로 경제, 경영, 상식, 그 지식 보는 그 시험이거든요. 그거 저기 점수 따는 공인 그 시험으로 운영되는 게 있어요. 그거 그대로 볼 겁니다. 면접도 보셔야 되고 요 직무, 요 세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만 추가로 그 시험을 볼 겁니다. 그날 면접 때 오시면. 아셨죠? 예.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어느 분야요? 연구. 여기 식품 연구 말씀하시죠? F&B. 예. 사실은 식품 연구 F&B 쪽은 석사를 위주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석사가 많고 이제 학사 비중이 좀 작은 편이고요. 여기서 우대를 한다는 개념도 입사 지원서를 뭐 학사인 분들도 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희가 경쟁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그 판단의 근거는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석사 우대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제 저 입사하셨을 때 그 일정 수준의 그 경력 연차에도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예. 잠시만요. 그 실제로 취업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동원 영업 직무에 관한 거는 좀 남성을 우대한다는 이런 카더라 소식이 있는데 예. 실제로 약간 뽑을 때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남성을 우대를 하진 않아요. 뭐 남성인 게 별로 요새 우대 사항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집하는 직무 중에 여기 지금 영업이 있고 여기 생산 있잖아요. 그죠? 이쪽은 전통적으로는 남자분들이 좀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시는 분의 그 비율도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직원들이 많고 지금도 아직까지 이쪽 분야들은 남자 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맞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세상은 바뀌고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게 점점 그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식품회사잖아요. 확실히 저기 경영층에 계신 분들은 좀 저희보다 보시는 게 훨씬 넓은 것 같아요. 벌써 제 기억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 그 경영층, 그러니까 사장님, CEO 분들은 그거를 주장을 하셨었어요. 우리 회사는 이제 F&B 같은 경우, 우리 회사는 이제 식품회사다. 근데 식품에 주로 구입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 여자들이 많잖아요. 주부들이나 이렇게. 근데 왜 저기 직원 중에, 영업사원 중에는 남자들만 있냐. 뭐 이런 거가 벌써 그 10여 년 전에 이야기가 됐었고요. 지금 저희 그 여자분들 영업사원들 직급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간부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그 조직을 책임지는 직책자들도 이제 생기는 단계로 갈 것 같고요. 공장에도 특히나 이쪽에 그 QC 쪽, 그 품질 관리 쪽에는 그 여자분들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보다는 영업이라는 직무가 뭔지를 먼저 좀 알아보시고 그 영업이라는 직무에 내가 진짜 할 만한 일인가 판단해서 진짜 괜찮다고 하면 저희는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서 오늘도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럴 때도 뭐 여자분들이 영업 지원하신다고 하면 저는 매우 찬성하는 뭐 그런 편입니다. 예. 또 있으세요?
예. 직무 관련해서 해양수산 사업 지원이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예. 그거랑 관련해서 혹시 해외 영업이랑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동원 산업 쪽으로 예, 예. 제가 지금 생각해서 예. 먼저 여기 해외 영업은요. 동원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크게 지금 그 원양업을 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 수산물에 대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물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요 해외 영업은 그 수산물 유통을 사업을 하는 그 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당연히 이제 수산물이 되겠죠. 뭐 연어라든가 아니면 참치라든가. 참치는 이제 주로 뭐 횟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기서 주로 이제 취급하는 제품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게 그 이마트나 이런 큰 매장 가시면 냉동 코너가 있고요. 거기 가면 참치 횟감도 있고 연어 뭐 훈제 연어도 있고 뭐 이렇게 얼려서 파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주로 주로 여기에서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제품의 해외 그 수출입을 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원산업의 그 수출입 업무를 하는 부서가 지금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산에 근무를 하셔야 되고, 주로 이제 저희 수출 경로가 이제 뭐 외국 이제 영어 일어 쪽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그 해양수산 사업 지원은 뭐냐면 원양어업 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산업 안에서 원양어업 사업 분야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일하는 거고요. 주로 그 여기서 나와 있는 해양수산 사업 지원이라는 건 이제 배가 그 원양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잖아요. 40쪽 되는 배가. 그러면은 그 배의 운항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서 잡은 그 어획물을 이제 어디 판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그 판매에 대한 부분에 업무도 해야 되고, 또 그 해양 원양어업을 하다 보면 이 요즘에 이제 많이 그 국제법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런 방금 말씀드린 게 주로 환경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뭐 어족보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로 들은 게 얼마 전에는 그 그린피스 있죠. 거기서 막 이제 참치 그 어족을 보호해야 된다 뭐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대응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쪽 해양수산 사업 지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본사가 이제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근무처가 서울하고 부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시간도 많이 됐네요. 그죠? 저희가 4시부터 해서 6시까지로 예정이 돼 있던 시간인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질문 받는 내용하고 이런 것까지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절 연휴가 이렇게 길어서 사실 명절 연휴 긴 게 여러분들한테는 그닥 썩 의미는 없겠죠. 그죠? 워낙 바쁘셔서. 그래서 그 연휴 기간 동안까지 저희가 이제 그 원서 접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모집 요강에 보시면 저희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실 만한 데도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신 다음에 여유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